들어갑니다. 1문단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심정지 상태일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일 거고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다라는 건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심폐기능에 문제, 심장과 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한다라고 적혀 있었고,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 치명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치를 에크모라고 부른다. 즉,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심폐기능이 천천히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기능을 대체할 만한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걸 우리는 에크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소하게 주의, 에크모 자체는 심폐기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심폐기능의 문제가 다른 치료를 통해 해결되는 동안 그 심폐기능을 대체하는 걸 에크모라고 부릅니다. 2문단,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계속해서 심장과 폐가 나오고 있으니까 심장과 폐라는 키워드 지금부터 열심히 체크를 해 주셔야 해요. 심장은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여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하는 것이다. 산소는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등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혈액이 하는 역할이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산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도 함께 운반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심실을 거친 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고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의 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로 연결되는지가 언급되어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혈액은 대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고 그 심장에서 우심실을 거친 후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 안에 있는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고 산소가 공급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거 가스 교환이라고 부르는 거일 거고요. 그러면 이미 첫 번째 줄 다시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하는 폐가 하는 역할, 폐가 했던 가스 교환을 기본적으로 에크모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하며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을 하게 된다. 계속해서 혈액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어떤 순서로 운반하는지에 대한 과정 설명이고요. 폐순환이라는 단어와 체순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 당연히 비교를 해 주셔야 되겠죠. 위에 있었던 폐순환은 산소가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가리키고요. 그에 비해 밑에 있는 체순환은 이산화탄소가 있는 혈액이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에크모를 사용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대신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글자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정보를 정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정리하기 편하게 시각화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지금 심장과 폐의 기능과 관련된 서술이 이어지니까 심장과 폐라는 두 조직을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온 혈액이 대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온 뒤에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없어지고 산소가 공급된 혈액으로 바뀌는 거죠.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폐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였고요.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폐를 관통하는 순환 과정. 그 다음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서 온몸을 순환합니다. 심장에서 대동맥을 따라 이제 온몸으로 혈액이 번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을 통과해서 위에 있었던 내용, 대정막을 통과해서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온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체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심장과 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에크모를 사용해서 이것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3문단,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 체외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크모는 혈액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순서대로 3개의 구성요소 혈액도관, 펌프, 산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첫 번째 구성요소 혈액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혈액을 빼내고 집어넣는 관인 거네요. 혈액은 유체이므로 도관의 직경이 크고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다. 펌프는 혈액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하는 데에서 속도가 설정되어서 고정되어 있다 하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혈액이 회전을 하는데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넣게 된다. 따라서 펌프 내의 회전 속도에 따라 혈압이나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는 이 둘, 셋 사이에 비례, 반비례 관계까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면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이 많아질 테니까 회전 속도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힘이 커져서 분출되는 혈액량도 늘어날 거고요. 반대로 몸 안으로 밀어넣게 되는 경우 회전 속도가 커질수록 몸 안으로 피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체내에 있는 혈압도 높아지겠죠.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체크해 주시고,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다. 그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한다는 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걸 가리킬 거고요. 성질이 다른 물질을 전달한다는 게 산소를 주입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분압차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때 분압차라는 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압력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압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킨다. 산화기에 주입하는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로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분압과 분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의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고 산소를 집어넣는 거였으니까요. 4문단,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에크모의 두 가지 방식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읽어줘야 하는 거고, 이 두 방식은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일단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식,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합니다.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게 에크모였으니까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에서 빼내서 어디로 넣는지가 중요한 거죠. 대정맥에서 빼내서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림으로 정리했던 이 내용 중에서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냅니다. 여기에서 혈액을 빼냈다가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말인즉슨 대정맥이 운반하는 이산화탄소를 빼내서 산소로 교체한 다음에 대동맥으로 바로 넣어준다는 얘기죠. 심장이 하는 역할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서술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대정맥에서 대동맥으로 바로 이동시키는 게 VA 방식입니다. 심장을 거치지 않고요.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에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즉,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된다. 이 문장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된다. 즉, 위에 그림으로 그렸던 것에 의하면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원래는 심장으로 건너가서 다시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폐순환도 거쳐야 하잖아요. 근데 이 폐순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뺑뺑이 돌도록, 요거 세 군데만 뺑뺑이 돌도록 만드는 게 VA 방식이 되는 거고요.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줄 때는 펌프를 활용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에 비해 두 번째 방식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 내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대정맥에서 꺼내서 대정맥으로 바로 넣어주는 거고요.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지금 읽은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다시 대정맥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방식.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던 혈액이 산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다시 대정맥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뒤에 혈액의 이동 경로는 심장을 경유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폐로 갔다가 폐정맥으로 돌아오는 이 일련의 흐름은 모두 거친다는 거예요. 다만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인 상태로 심장에서 폐로 이동하기 때문에 폐에서 굳이 가스 교환을 통해서 산소로 바꿀 필요가 없을 거고요. 폐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아도 심장에서 폐동맥과 폐정맥을 거치게 만든 후에 다시 대동맥과 대정맥을 거치게 만드는 거, 그게 VV 방식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런 거로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하게 체크해 놓을게요. VA 방식은 환자의 심장도 제 기능을 못해도 괜찮은 거였어요. VA는 이거 세 군데에서만 혈액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거라서 심장도 쉴 수 있고 폐도 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VV 방식은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일 뿐이지 결국 심장이 혈액을 흘려보내는 이 과정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심장 자체는 자기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줘야 합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주면 폐 순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경로를 통해서 혈액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미 산소가 있는 상태로 심장에서 폐를 통과해서 온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오문단, 에크모는 신체 내부의 작용인 혈액순환 및 가스 교환을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성을 내포한다. 전신의 혈액이 신체 외부의 기계를 거쳐가기 때문에 혈액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된다. 노출된 혈액은 응고의 가능성이 높아 혈전이 생성되어 혈액의 흐름이 막힐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의 혈전은 문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혈전의 행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지혈이 되지 않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항응고제라는 말 자체가 응고, 피가 잘 뭉쳐서 마르지 않도록 만드는 거니까요. 오히려 항응고제를 사용하면 출혈이 잘 생기고 지혈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생겨요. 또한 외부로 노출된 혈액은 감염의 위험성도 높다. 이런저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에크모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1번 문제,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인체 내부에서 산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문단에서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같은 산소의 역할이 언급돼 있었고요. 2번, 에크모를 구성하는 장치와 각각의 기능은 무엇인가? 에크모를 구성하는 장치와 관련된 설명 3문단에서 언급돼 있었죠. 3번, 에크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조심하셔야 되죠?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건 에크모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이었던 거고요. 3번 선지는 에크모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적혀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 언급된 적은 없으니까 3번이 틀린 거. 4번, 심장 및 폐의 작용 원리와 에크모의 작동 원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5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에크모는 심장과 폐 같은 인체 내부의 작용을 인체 외부에서 수행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였죠.
5번.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가? 관련된 내용이 1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에크모도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인 거예요. 2번 문제, 에크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환자의 자가호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환자의 자가호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면 환자 본인이 지금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에크모는 이미 1문단에서부터 자가호흡을 못할 때는 인공호흡기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심각할 때 활용되는 게 에크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환자의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기제가 되는 거고요. 2번, 환자의 심폐기능에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건 에크모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에크모는 직접적인 치료책이 아니라 다른 치료 수단이 사용되는 동안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였죠. 3번, 환자의 체내 각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각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4번, 신체 외부에서 가스 교환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5문단에 적혀 있었으니까 4번이 맞는 말. 5번,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건 에크모가 하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혈압을 유지하는 건 에크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소라는 기체 교환을 도와주는 게 에크모의 역할이죠. 3번 문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기역은 기기를 활용하여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기역뿐만 아니라 니은도 모두 혈액이 정상적으로 온몸을 순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1번은 모두의 공통점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2번, 니은 VV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온 혈액이 심장과 폐를 모두 거쳐가게 되는 거였죠. 대정맥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대정맥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야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앞에 2번 선지에서 얘기했던 거, 오히려 니은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대정맥 이후에 혈액의 순환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였고요. 그런 거로 3번은 기역과 니은이 서로 반대로 적혀 있어야 되겠네요. 3번이 틀린 말. 4번, 기역과 니은은 혈액을 빼내는 위치는 대정맥으로 동일하지만 혈액을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위치는 서로 다르다. 맞는 말이죠?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폐순환의 기능을 대신하여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역 방식은 아예 폐순환과 관련된 이 경로 자체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였고요. 니은 VV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폐순환이 일어나는 경로 자체는 따라가지만 이때 폐순환이 결국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일련의 흐름을 가리키는 거니까 폐순환의 기능을 대신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 문제, 보기는 에크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그림 보시면 사람으로부터 혈액을 빼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주입한 상태로 다시 사람의 인체 내부로 주입하는 이 과정 쫓아오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거로 사람으로부터 혈액을 빼내는 동그라미 A 혈액 도관이 될 거고 B는 원으로 회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을 활용하는 펌프에 해당하는 그림이겠네요.
그러고 나서 C, 산화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주입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산소가 주입된 혈액을 다시 몸속으로 주입하는 역할 역시 혈액도관이 하게 되겠죠. 1번 선지 A에 흐르는 혈액은 C를 통과하며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체된 후 D를 통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2번 A와 D에서 혈액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A와 D의 직경, 지름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직경은 더 커야 했고요. 길이는 짧아야 했고요. 3번 B, 펌프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힘으로 인해 몸 안의 혈액이 당겨져서 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었고요. 4번, 혈액 내부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C를 거치며 제거된 후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적혀 있으면 제거한 뒤에야 몸 밖으로 빼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에크모와 관련된 이 일련의 흐름은 처음부터 몸 밖으로 빠져나간 이후에 실시된다 하는 거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4번이 틀린 말. 5번, 혈액 속의 산소 농도는 C를 지나며 높아지고 D를 지나 신체 내부로 들어간 이후에 다시 낮아진다. 산소를 몸속으로 주입하는 이유 자체가 산소를 온몸에 있는 조직으로 보내서 활용을 해야 했기 때문이고요. 그런 거로 신체 내부로 들어간 이후에는 각 조직에서 산소가 활용되면서 다시 산소 농도가 낮아진다. 맞는 말이겠네요. 5번 문제, 문맥상 가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때 가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다라고 해서 가스 교환 같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찾아주셔야 했고요. 그런 거로 정답인 2번 산사태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당연히 가와 가장 가까운 의미가 되겠죠. 나머지 선지 보시면 1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무대로 향했다. 이때 일어나다는 물리적으로 스탠드업 하는 거 그 자체를 가리키고요. 3번 장작불이 다시 일어난다 하는 건 어떠한 사그러 들어가던 기세가 다시 부응하는 걸 가리키는 말. 4번 갈등이 일어나다 심리적인 내면 심리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고 5번 모두가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가와는 관련이 없겠네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